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주 2차 강의를 하겠습니다. 진도는 4장의 5절, 교과서 182페이지 미분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분적분학의 기본 정리. F함수가 A, B에서 연속일 때 대문자 F함수를 이렇게 소문자 F함수 처음에 주었던 거를 A에서부터 X까지 적분한 것으로 정의를 하면 F는 A, B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X에 대하여 미분하면 이게 된다. 다 아는 듯 하지만 저게 무슨 표현인지 조금 그 옆에 있는 다른 정리까지 같이 이어서 보고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그거하고 연결된 다른 정리 보시면 F함수가 A, B에서 연속일 때 적분한, X까지 적분한 걸 X로 미분한 게 Fx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다른 정리, 저 다른 정리는 조금 전 그 이전 페이지에 있는 여기에는 이 fx를 미분하면 이 소문자 fx다를 기호로 환산하면 정확하게 그 다른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얘 공식을 저렇게 음이나 기호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요. 어떤 f함수, 소문자 f함수를 부정적분한 거를 우리가 흔히 대문자 원시함수를 fx라고 쓰듯이 쓰면요. 우리는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도 그 원시함수 F로 표현을 해서 FB-FA가 되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대문자 fx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함수 fx를 적분하는데 이렇게 A에서부터 B까지 고정적인 구간에 대한 정적분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변하는 x까지 적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고정상수 B가 아니라.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어떤 함수가 있는데 기존에 이렇게 정해진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적분이 아니라 A는 정해졌지만 이렇게 포인트가 변하는 그런 X 포인트에 대한 적분을 하려다 보니까 관심이 이쪽 변하는 정적분의 윗구간이 변하는 얘가 X다 보니까 기존에 썼던 어떤 함수 x하고 같은 의미로 쓸 수가 없으니까 같은 변수로 쓸 수가 없으니까 얘 포커스를 맞춰서 x라고 하려면 이쪽에 있는 변수를 x가 아닌 다른 변수 예를 들어서 쟤처럼 t라고 바꿔주면요. dt라고 바꿔주면 즉 어떤 f함수를 a에서부터 변하는 x까지의 정적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그 x마다의 넓이가 달라질 거니까 그 x에 관련된 식으로 나올 것이고 그 식이 마치 여기에 정적분에 비대입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x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럼 그 x에 대한 식을, 이 식을 미분을 x식으로 나왔으니까 x로 미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x로 미분을 하면 상수 파트는 사라지고 얘 미분하면 바로 f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이 정리나 그 다음 정리했던 다른 정리의 요 기호가 지금 제가 써놓은 이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개를 연결해서 하나의 정리처럼 이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이거 기호가 복잡한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런 의미보다 얘 자체 마지막 식을 좀 정확하게 공대 학생이 이해하고 가실 필요가 있는데요. 얘는요, F함수를 첫 번째 뭐를 하라고 한 거냐면 적분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를 하라고 했냐면 미분을 하라고 했죠. 즉 F함수에다 두 가지 미션을 줬어요. 적분하고 미분하라고 했어요. 두 가지 미션을 줬는데 얘는 그 두 가지 미션을 마치고 났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원래 fx로 그대로 나오는 게 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일을 했는데 그대로 자기 변수 x변수로 바뀌어서 이대로 나왔어? 그래서 이 식의 의미는 f함수를 적분과 미분을 하면 이 두 가지 역할이 서로 상충되는 마치 우리가
곱하기 나누기가 처음에 곱하기 배울 때 굉장히 심각하게 9단까지 외워서 배웁니다. 근데 나중에 나누기도 배워요. 그 원리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역기능이라 걔를 곱하기 하라고 하고 나누기 하라는 걸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중간 과정을 쑥 건너뛰듯이 여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F함수를 적분하고 미분해도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면 매번 그렇게 두 가지 과정을 하지 않고 막바로 F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지금 이 순서만 되느냐 확인차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F함수를 먼저 X로 미분을 해요. 그런 다음 걔를 갖다가 다시 적분해요. 그러면 이렇게 미분 먼저 하고 적분하라고 해도 조금 전에처럼 얘네는 역기능이라 얘는 F'이 나올 것이고 F'을 적분하면 여러분이 알듯이 다시 F가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 식과 이쪽 식의 차이는 적분상수 C 정도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적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식은 서로 역기능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두 가지 나왔을 때 안 해도 된다. 그럼 이제 그래? 둘이 역기능이래. 이렇게 안 해도 돼. 요거에서 우리는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나올 때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줄여서 바로 쓸 수 있는 특징으로 끌고 왔지만 이 서로 역기능이라는 걸 가지고 공식에 적용하면요. 우리가 사인 마치 곱하기처럼 미분 공식 외워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다. 그 다음에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인이다. 이렇게 공식을 외우죠. 물론 적분이니까 적분상수는 붙여줘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는 이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역기능이라는 걸 확인하면 공식을 이렇게 미분에 가서 카테고리 가서 사인을 미분하면 적분 카테고리 가서 코사인을 적분하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뚝뚝 떨어뜨려서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요. 사인을 미분한 게 코사인이면 서로가 반대 역기능이라 했으니까 코사인을 적분하면 뭐다? 사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걸 마치 두 개의 공식으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미분 공식 외울 때 이렇게 사인 미분은 코사인이야 하고 이렇게 외웠다면 이쪽 반대가 코사인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을 이제 두 개로 외우는 게 아니라 적분 공식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미분 공식에서 이쪽 사이드를 미분으로 이쪽 사이드를 적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거나 이렇게 부호가 맞고 하지 당장 굉장히 간단한 x의 n제곱 미분은 그러면 얘는 n 곱하기 x의 n-1 그러면 쟤처럼 뭐 이렇게 부호가 똑같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불편한 n 상수도 있고 n-1도 있는데 얘 미분이야 그렇다 치지만 선생님 말대로 적분을 이쪽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불편하지 않냐. 즉 n 곱하기 x의 n-1을 적분하면 x의 n제곱 플러스 c로 받아들이기엔 너무 억지스러운 공식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미 여러분은 이쪽 그 x의 n제곱 적분 공식을 다 알고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 이런 n을 불편한 n이나 이런 거를 처리하는 방법 비교를 좀 하나 설명을 드리면 다른 함수에서 좀 적용하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문제에서 꼭 쓰라고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얘를 억지스러우니까 얘도 적분 입장에서 이렇게 불편하게 n배에 x n-1을 적분하면 xn제곱이 아니라 x의 n제곱을 적분하면으로 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여기 있는 n을 일단 불편한 상수 xn으로 하기 위해서 상수 밖으로 뺄 수 있죠. 그래서 xn제곱 플러스 c. 그럼 n을 나누면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불편했던 거 상수 처리하는 거 역수로 나눠진 결과예요. 그 다음에 얘처럼 이거 미분처럼 x n제곱을 하고 싶은데 n-1이 있다. 그럼 n자리에 다시 n 플러스 1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여기에 x의 n제곱의 dx. 그럼 여기에는 n자리에 다 뭐를 집어넣은 거하고 똑같으냐면 n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하고 똑같아서 여러분이 지금 기존에 머릿속에 이미 애워져 있는
xn제곱의 적분 공식으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공식에 쓰라고 이거를 알려주는데 이쪽은 반대쪽은 적분 이렇게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런 상수나 지수 처리하는 방식을 외우신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6장부터 7장까지 무궁무진한 적분 공식들을 새로 외우지 마시고 미분적 공식에서 반대쪽이 적분이라는 걸 될 수 있으면 적용하되 얘처럼 착한 상수 관계일 수도 있지만 불편한 상수나 불편한 지수 처리하는 어떤 기법들을 이해하고 가시면 거기에서 불편한 상수들을 자유롭게 넘겨서 계산하라는 차원에서 보여준 거지 얘를 갖다가 이미 외워져 있는 걸 꼭 억지스럽게 이렇게 적분으로 넘겨서 하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처리하는 기법을 원리를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정리 가지고 서로 역기능이라 우리가 미분적분 두 개가 나왔을 때는 생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 공식을 앞으로 우리는 적분을 생략하고 미분 공식의 반대쪽을 적분으로 바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공식은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고요. 183페이지 예제 1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F함수를 이렇게 주고요. 이 F함수를 미분하라. 대문자 F함수가 이미 적분한 상태죠. 그래서 F함수를 저거를 미분하려면 1에서부터 x까지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의 dt다 라고 했는데 F를 미분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x로 미분 그러면 어떤 함수에 적분과 미분 두 가지 일을 시키면 이 일은 서로 역관계, 역기능이라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이게 그대로 내려온다고 그랬죠? 근데 무슨 변수로 바뀌어서요? x 변수로 바뀌어서. 그래서 답은 바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F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역시 여기에서도 얘를 미분해 달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것처럼 딱 쓰려고 보니 미분하니까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쟤처럼 그 공식 서로 역기능이다를 쓰기에는 고정상수는 있지만 얘가 착하게 그냥 x가 아니라 x제곱이라 저 공식을 막바로 빼서 내리기에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불편할 때는 이 x를 쟤처럼 단순 x면 좋겠어요. 근데 이미 x제곱으로 바뀌었으니까 단순 변수 u로 바꿔주면 즉 원래 이 식을 u는 x제곱이다. 그리고 fx는 fu 변수로 바뀌어서 2에서부터 6까지 sin t의 tt라고 해서 이 식 상태, 처음 식 상태를 두 개의 구조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하라는 건 뭐였어요? 그 f를 x로 미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불편해서 그 공식, 빠른 공식을 쓰고 싶은데 불편해서 구조를 내 멋대로 이렇게 치환까지 해서 바꿨어요. 그럼 얘는 f 보니까 지금 상태가 무슨 변수로 돼 있어요? u 변수로 돼 있기 때문에 얘는 x로 미분하고 싶어도 미분할 수가 없이 미분할 수 있는 변수는 u, 그래서 u로 미분한 다음에 그 u를 원래 미분하려고 했던 x로 미분한다는 미분에서의 연쇄법칙을 여기다 적용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u를 x로 미분하는 거야 쉽게 나올 것이고 이 부분을 u로 미분한다면 하는 공식은 아까 썼던 이 방법처럼 적분과 미분 그대로 생략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요 정도는 계산되니까 그냥 막바로 미분해서 결과 이렇게 빼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런 함수를 유로 적분, 유로 미분. 그럼 두 가지는 역기능이라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이게 그대로 나오는데 무슨 변수로 바뀌어서 나와요? 유 변수로. 그러면 치환한 u를 원래의 변수 x 변수로 마무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이 따름 정리까지 이용해서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x죠. 여기에서 이렇게 f를 주고 f 미분하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두 가지 유형하고 좀 차이가 첫 번째 문제는 좀 착하게 그냥 a에서 x까지로 줬어요. 두 번째는 a에서 이 위끝 부분을 바로 공식에 대입하기 힘들게 조금 변형을 줬죠. 뭐 x제곱이 됐든 뭐 여기에다가 더 불편하게 사인 제곱 x가 됐든 탄젠트 제곱이 됐든 이렇게 함수 하나를 변형을 줬다면 지금은 어느 상태냐면 위에만 변형을 줘도 힘든데 밑에 상수까지 상수가 고정상수가 아닌 뭔가 식으로 주어진 상태예요. 그럼 얘는 위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얘도 문제인 거죠. 아래 것도. 아래 끝도 문제라서 얘를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냐면 아까 배웠던 중간점 뭔가 x와 0으로 분리를 큰 논리를 해야 됩니다. 0에서부터 x제곱 이렇게 구간을 두 개를 나눠서 그러면 얘는 이쪽 파트는 쉽게 이해되실 것이고 여기도 이해되는데 얘는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한번 바꿔서 위끝 아래 끝을 바꿔놓고 계산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 넘어오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아까 이제 처음에는 원리 보여준다고 뭐 이렇게 적분 변수 연쇄 법칙 라이프니츠 dx du 막 이렇게 썼는데요. 그 연쇄 법칙도 조금 이해가 되기 쉬우면 나는 이거 가지고 굳이 뭐 마이너스 x 가지고도 뭐 이렇게 치환을 하냐 그러면 난 이 정도 바로 쓸 수 있다 해서 대입하시면 이런 방법으로 여기서는 x제곱 나도 이 정도는 치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저런 방법으로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해도에 따라서 나 아직 이 방법 계산이 잘 안 되는데 하시는 분은 굳이 저렇게 암산 버전으로 대입하시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쭉 풀어준 것처럼 dx, du 이렇게 쭉 착하게 쓰시고요. 나 그렇게까지 저런 x제곱이나 마이너스 x 정도를 그런 기호 쓰지 않고도 이 원리가 충분히 이해돼서 직접 적용하실 수 있다 하는 사람은 이렇게 적용해서 계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분적분학의 정리 4, 5, 3은 이미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다는 가정하에 계속 적용해서 써왔던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 예제 4번에서 5번도 이미 다 뭐 그 정도 계산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셀프 학습 한번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86페이지로 넘어가서요. 186페이지에 가면 뭐 원시함수에다가 적분하면은 적분상수 C가 붙는다는 거 그것도 다 하시는 거고 그 예제 6번도 꼭 확인해서 푸시고 그 밑에 있는 정리 4, 5, 5는 이미 아까 xn제곱 적분 공식 한번 확인했는데 여기서는 r로 바꿨는데요. n이다 r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n은 사실 거기에서 정수 버전이었다면 여기서는 지금 유리수까지 확장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xn제곱 미분 공식에서 처음에는 뭐 양의 정수, 음의 정수 확장하다 유리수, 실수 이렇게 해서 이 공식을 다 쓸 수 있다고 배우듯이 적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수가 다 되는데 단 뭐만 안 되겠어요?
공식이 이렇게 되니까 분모가 0인정은 안 되겠죠? 자, 분모가 0인정 그럼 뭐가 돼요?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저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이걸 쓸 수 없는 건 저쪽 공식에서 분모가 0으로 만들어지는 R이 마이너스 1일 때가 안 되는 거죠. 그럼 R이 마이너스 1일 때가 뭘까요? 저기에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dx. 그러면 우리가 일명 X분의 1의 dx, X분의 1의 dx, ln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뭐 우리가 ln X가 안 나와서 요거는 조금 그렇지만 나중에 저 공식에서 마이너스 1일 때를 빼놓은 모든 유리수에 대해서 다 된다. 뭐 X가 마이너스 1일 때만 빼놓고 다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옆 페이지 187페이지에 예제 7번 같은 경우 보면은 뭐 x의 세제곱분의 1이다. 그럼 이건 x의 마이너스 3제곱으로 적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그 다음 88페이지에 가면 예제 9번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99페이지 가면은 예제가 세제곱근 x분의 1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지수로 환산하면 x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에다도 아까 이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거기에는 예제 9번에 유리 그 지수를 적용해서 계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5절 내용을 마치고요.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의 정적분 계산법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정적분 계산법의 첫 번째 부정적분과 치환적분법. 그래서 이제 어떤 함수가 이게 지금 기호로만 보면 여러분이 느낄 때 체감은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요. 함수가 합성이 돼 있어서, 즉 두 개가 굉장히 복잡한 상태에 합성이 돼 있을 때 이 적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분일 때도 저렇게 두 개의 함수가 이렇게 합성이 돼 있어서 복잡할 때 이 미분법을 배웠어요. 연쇄법칙이라고. 그럼 그거를 적분 버전에서 하는데 얘일 때는 그냥 그대로 놓고 뭔가 미분 공식을 끌고 갔어요. 근데 적분일 때는 이 상태로 그냥 적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옆에 보면 불편한 요만큼이 붙어 있어요. 얘가 붙어 있는 이유, 요거는요. 그럼 이제 얘나 얘처럼 요거만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이 부분이 불편해서 뭔가 치환한 단순 변수 u로 잡으면 나는 저게 불편해서 u로 잡았지만 이 적분함수 내가 필요해서 얘를 fu라고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분할 변수를 x에서 u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dx와 du 관계를 나 이제 u로 바꿨으니까 du로 쓸래 한다고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설정한 u와 x의 관계에 의해서 dx, du 관계도 결정되는 거죠. 지난번에 미분에서도 봤지만 연쇄법칙에서도 사람에 따라 치환하는 것도 뭘로 치환하느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복잡해서 이게 세 개로 보여. 여기에 다시 이렇게 세 개로 보여라고 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이 왜 얘를 합성을 세 개로 볼 거야. 나는 내 눈에는 얘는 두 개만 해도 충분해. 두 개의 합성 구조로 봐도 충분해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기 적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치환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 답이 얼마든지 풀이 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달라서 내가 이렇게 치환했으면 dx, du 관계도 내가 설정한 그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다 보니 여기 두 개의 관계, 내가 설정한 거에서 dx, du 관계를 찾으려고 양변을 똑같이 미분하면 사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정확한 기호는 u를 x로 미분하면 해서 이게 분수가 아니라 요만큼이 사실 기호 덩어리 사실 하나인데요. 미분기하에서는 얘를 각각의 적분인자로 접근해서 따라오면 du와 dx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또 해석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치 나눈 것처럼 b처럼 나눈 것처럼 이렇게 전환하시면 적분 변수 dx와 du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치환을 하고 미분한 다음에 마치 진짜 B를 이쪽으로 옮긴 것처럼 적분해서 적분인자를 이렇게 환산하다 보니 dx에 요만큼 G' 세트가 붙어야만 D로 넘어가다 보니 공식할 때 항상 불편하게 합성의 미분하고 다르게 합성함수의 적분에는 요만큼 불편한 덩어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치환해서 적분하는 방법 설명은 끝났고요. 의외로 원리만 파악하면 예제는 간단하죠. 요 함수를 적분하여라.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그 중에 제일 복잡한 게 이 부분. sin x가 아니라 x제곱, 세제곱 플러스 1. 그래서 걔를 간단한 u라고 치환을 하면 요거는 sin u가 되겠지만 내가 dx, du 관계를 어떻게고 u로 바꿨으니까 du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dx, du 관계를 찾아야죠. 그럼 내가 잡은 얘를 dx, du 관계, 미분해서 관계를 찾았어요. 그러면 dx를 du로 넘길 때는 3x제곱이 있어야 되니까 x제곱의 dx로는 안 돼서 3분의 1배를 넘겼죠. 상수배. 그래서 상수배 넘기고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u로 계산한 다음 그 u를 원래의 x변수로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 예제 2번도 방법이 똑같아서 2번은 뭐 사실은 이렇게 어떤 학생은 이걸 뭐 치환까지 저렇게 u를 자꾸 해야 돼? 암산으로 하면 안 돼? 하는 정도의 문제일 수 있어서 거기에 있는 풀이 방법으로 푸셔도 되고 직접 푸셔도 될 것 같아서 각자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보시고요. 예제 3번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3번이요. 얘도 나름 복잡하죠. 이쪽만 복잡한 게 아니라 얘도 복잡한데 뭔가 치환할 때 두 가지를 동시에 치환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니까 여기에는 세제곱, 여기에서 그만큼 기본 성분 얘 사인 x제곱을 u로 치환했어요. 그러면 아직은 코사인이나 앞에 x가 남아있지만 내가 설정한 예로 dx, du가 해결될 수 있으므로 d하고 dx 관계를 찾으니까 얘는 코사인 x제곱에 2x가 붙어서 마침 dx 앞에 있는 코사인 x제곱에 x까지가 있으니까 2만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u의 몇 제곱으로 세제곱으로 바꾸고 요거를 du의 2분의 1을 뺀 거죠. 그럼 이제 u는 적분하면 4분의 u의 4제곱으로 되고 그 u 자리를 원래 치환한 sin x 제곱을 집어넣으니까 이런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해주면 된다. 그래서 치환 적분법을 확인했고요. 여기서도 여전히 치환 적분법인데 아까보다 또 기호가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호의 뜻을 아시면 돼요. A일 때 여기 GA라는 건 내가 여기서 GX를 뭘로 치환한 거냐면 지금 과정에서 단순 변수 U로 치환했기 때문에 U로 적분을 하는 거야. 그러면 X가 A일 때 U는 뭐가 되냐면 GA가 되는 거죠. 적분 구간 B일 때 그럼 그때 U변수 구간으로 환산하면 X와 U의 관계에 의해서 GB가 되다 보니까 기호로 보면 왜 이렇게 갑자기 복잡해 하지만 사실은 X 구간 A에서 B까지를 U변수 구간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표현만 저렇게 기호가 좀 복잡하게 느껴지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계산할 땐 여러분이 알듯이 그 상수값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4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4번 얘도 적분이 지금 그냥 계산하기 좀 불편해서 치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세제곱 플러스 1을 치환하고 dx, du 관계까지 찾았는데 지금은 부정적분이 아니라 구간이 있는 정적분.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u는 0, x가 0일 때 계산하니까 1. 그러다 보니까 그 함수를 u로 치환했을 때 적분 변수 du로 바꾸면 구간도 마이너스 1에서 0인 걸 0에서 1까지로 같이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u로 적분까지 쉽게 한 다음에 답을 u 구간으로 바꿔서 해야 되는데요. 되게 쉬운 얘기하는 것 같고 저도 저걸 왜 실수하는지 잘 모르겠다 싶지만
학생들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시험 볼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 구간을 잘 안 바꿔요. 그러니까 계산량이 워낙 많아서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기호부터 이 원리까지 다 알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함수나 이런 구조가 너무 복잡해지면 순간순간 제일 많이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이런 것도 다 잘 바꾸는데 이렇게 구간들을 실수해놔요. 그러면 구간이 바꿨어야 되는데 그 치환한 U 변수에 걸맞게 바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바꾸지 않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답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물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학생들한테 강조를 하면서도 저도 어쩔 때 그런 실수를 하는데 쉬운 듯 하지만 치환 접근할 땐 이렇게 구간을 바꾸면 계산이 굉장히 쉽게 잘 나오는 것까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구간을 안 바꾸니까 구간 잊어버리지 말고 꼭 바꾸시고 이것도 어떤 학생들 부호가 양으로 서로 바뀔 때는 순간적으로 큰 거에서 큰 거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것도 구간 방향을 마치 안 잊어버리게 구간이 서로 부호가 왔다 갔다 바뀌지 않게 이렇게 화살표로 확인하시면 실수 없이 구간 방향도 같이 맞추실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치환 접근 쪽에서야 의미가 분모인 얘를 치환하고 dx, du로 잡고 구간 0에서 2까지를 유변수 구간으로 해서 접근하면 이렇게 계산이 쉽게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환 접근에 대한 설명 끝났고요. 그 밑에 대칭함수의 접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칭함수의 접근 얘는 그림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쉬운 기함수 그림 먼저 볼 텐데요. 기함수 이렇게 원점 대칭의 특징이 있죠. 이렇게 원점 대칭의 특징이 있는데 지금 뒤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구간도 대칭 구간으로 주었을 때 걔를 대칭 구간에 대해서 접근하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넓이로 봤을 땐 똑같은 거지만 부호가 접근값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오다 보니까 얘는 항상 접근하면 0이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함수 쪽 Y축 대칭 그래프 특징이죠. 이런 우함수 쪽에 대해서 대칭 구간일 때, 접근할 구간이 대칭 구간일 때는 양쪽 넓이가 아까처럼 똑같은데 얘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둘 다 플러스 똑같으면서 이거의 2배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림으로 이해한 걸 그 옆 페이지에 정리 193페이지에 있는 그 식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기함수는 대칭 구간을 접근하면 0이다. 우함수는 이렇게 대칭 구간에 접근하면 2배이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예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어진 함수를 정적분을 구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일단 구간이 대칭 구간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대칭 구간일 때 바로 전에 배운 게 x의 지금 x의 그게 몇 제곱인가요? 4제곱 플러스 4x의 세제곱인가요? 네. 얘를 갖다가 접근하여라. 그럼 앞에서 배운 거에 의하면 이 함수가 우함수인지 대칭 구간이니까 기함수인지를 확인해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통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보죠. 얘 같은 경우 대입하면 우리가 1장에서 극한 때문에 우함수, 기함수 여러 번 확인해 봤는데요. 보면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닙니다.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에요. 그럼 우함수, 기함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아무리 대칭 구간이라도 앞에서 배웠던 그 원리를 쓸 수가 없네 하고서 그 공식을 뭐 몇 번이나 쓰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원리를 아까 전체 함수 그 공식에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 적분은 기본 원리에서 각각을 적분한 걸로 분리할 수 있으므로
얘를 통성분으로, 통함수로 해서 기함수, 우함수가 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스케일이 큰 기다란 함수 전체가 통으로 가서 우함수, 기함수가 될 확률은 없으므로 얘를 조각조각 나눠서 요만큼은, 요만큼은, 이만큼은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요만큼 성분은 누가 봐도 기함수 맞습니까? 그래서 얘 기함수, 얘 기함수. 그러면 얘는 우함수. 그러면 얘는 이쪽을 이렇게 적분할 땐 얘가 기함수였기 때문에 얘는 0으로 사라졌겠죠. 이쪽 성분을 이렇게 적분할 땐 얘가 기함수였으니까 얘는 적분하면 사라졌겠죠. 요거는 우함수였으니까 사라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남는데 0부터 해서 몇 배로 빠지냐면 2배로 빠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 함수의 아까 기호처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기본 원리를 적용해서 이렇게. 그럼 뭐 이거는 저랑 같이 계산하지 않아도 마이너스 빼서 얼마 나오는 거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우함수, 기함수를 배웠다고 해서 책에 있는 표현처럼 이걸 전체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fx 이렇게 대입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요. 이거를 또 분할을 해서 나머지를 나눠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만 보면 되게 쉬운데 왜 선생님이 저 공식 쉬운 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막 그림까지 설명하느냐. 원리는 아는데도 적용을 잘 못하죠. 학생들이 이렇다 보니까. 그럼 예제 7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7번. 이 함수 적분하여라. 일단 시작 정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대칭 구간이에요. 대칭 구간은 대칭 구간인데 일단 함수가 불편해요. 적분 공식 떠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본 공식만 안 떠올리는 게 아니라 머리를 막 돌려도 치환도 안 되고요. 여기다 부분 적분을 어떻게 적용해 볼까 해서 막 돌려도 잘 안 돼요. 예? 적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불편한 함수의 일단 구간이 이렇게 대칭 구간이면요. 뭐부터 확인해 보면 되냐면 그 함수의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칭 구간일 때는 우함수, 기함수 특징을 이용하면 정리가 될 수 있을 때도 있으므로 얘는 기함수인 거 확인이 됐죠, 이렇게. 그럼 얘를 부분 적분을 써봐야 되나, 뭐를 써야 되나, 공식이 뭘까 떠오르기 전에 너무 불편한 함수 대칭 구간일 때 확인하니까 기함수였으므로 얘는 적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0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빨리 계산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 제가 항상 시험 문제 냅니다. 공대 학생들은 이런 원리를 이용하면 굉장히 불편한 함수도 쉽게 계산될 수 있어서 일부러 학생들한테 공식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고 수업 시간에 강조하고 시험에 내겠다고 하면서 일부러 점수 주려고 사실은 이 문제를 이런 유형의 대칭 구간에 대해서 내거든요. 그럼 그 학생들은 이렇게 이제 접근하기 힘든 함수를 주면요. 별의별 방법으로 다 풉니다. 부분 적분 뭐 해가지고. 근데 쉽게 나오는 문제를 제가 안 주겠죠. 일부러 이렇게 주기성이라 대칭성을 이용하고 우함수, 기함수를 하라고 할 때는 적분이 쉽게 풀리지 않는 걸 주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해가지고 남들은 이렇게 어떤 학생은요 또 반전이 여기 옆에 0도 크지 않게 이렇게 조그맣게 0이라고 이렇게 써놓을 정도로 그래서 이거 진짜 답 0이라고 해서 이런 풀이도 우함수, 기함수 멘트도 없이 그냥 0이라고 이렇게 써놓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반전은 이 문제의 풀이를 페이지 공간이 부족하다고 시험 문제 다 하나를 더 달라 뭐 답쓸 칸이 적다면서 어마어마하게 풀어놓는 학생들이 있고요. 시험 보고 나갈 때 저를 눈으로 욕을 합니다. 저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고 계산 교수님이 확인이나 해봤나 이거 적분도 불가능한데 왜 냈지? 잘 보시면 이 문제예요. 적분이 불가능한데 왜 냈지? 적분 불가능해도 대칭 구간이라 우함수, 기함수를 이용하면 0이 된다. 그래서 공대 학생들한테 굉장히 자주 쓸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이 함수 지금 식으로 이렇게 했지만 앞에서 이거 학기 초에
x제곱 플러스 1에 아마 제가 그때는 절대값을 씌웠던 그림을 확인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그림 이렇게 했었었죠. 확인했었죠. 근데 이제 절대값을 빼면 반대쪽으로 올라가서 오함수, 기함수가 된다는 그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주기함수 확인하겠습니다. 그림 요거 보시면 어떤 함수가 p를 주기로 하는 함수가 있다. 그러면 처음 A에서부터 B까지 이 구간의 넓이나 주기가 이렇게 이동된 만큼의 얘 넓이는 서로 똑같다라는 얘기인데요. 참고적으로 주기가 여러분이 저렇게 불편하게 주어서 조금 힘드시면 가장 와닿는 함수, 사인 함수. 그러면 사인 함수는 주기가 얼마예요? 2파이. 그래서 사인 x 플러스 2파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저 그림보다 조금 더 쉬운 그림으로 가면 이런 2파이 단위로 주기를 갖다 보니 만약에 불편하게 0에서 2파이까지의 그 적분이 아니라 뭐 2파이에서 4파이까지를 요구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불편하게 2파이에서 3파이로 할 거를 이만큼 주기를 옮겨서 처음에 0에서부터 파이까지 한 거랑 똑같다. 뭐 그런 얘기에 해당하는 거를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물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그럼 저기에서는 주기 하나만 옮겼는데 라고 하지만 그 주기가 또 이어져 있겠죠. 그럼 얘가 5파이다. 그러면 이만큼 4파이에서 5파이까지의 넓이를 구한다. 그럼 조금 전에 주기 하나만큼 옮기라고 했다가 또 이렇게 옮기시는 게 아니고요. 주기 하나 옮겨서 더 쉬운 0이 포함된 기본 주기를 옮기시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 공식 이렇게 써놓으면 또 어떤 학생은 이렇게 하나만 옮기는 줄 아는데 하나 옮기고 주기성 P가 있으니까 이렇게 옮기시면 돼서 이 공식을 꼭 저렇게 A 플러스 P보다 조금 더 확장해서 A 플러스 P 주기만큼 N배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죠. B도 B 플러스 P가 아니라 P를 한 번만 옮기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편하게 양의 방향으로 옮겼지만 이쪽 음의 방향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여기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파이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2파이만큼 옮긴 음의 방향에서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여기 있는 걸 꼭 한 번만 옮기는 게 아니라 양의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얼마든지 확장해서 옮길 수 있다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주기성을 이용해서 예제 8번에서는 코사인 쪽으로 해놨죠. 지금 코사인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코사인도 기본 주기는 2파이지만 여기다 절대값을 씌웠어요. 절대값을 씌우면 주기는 파이로 바뀌어주죠. 그래서 뭐 이 절대값이니까 양일 때 음일 때 이렇게 나눠서 풀었어요. 주기성을 또 이동해서 이렇게 풀었는데요. 저는 참고적으로 여기에서 이 주기 공식을 확인시키려고 이렇게 풀었지만 얘를 공대 학생답게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요. 어쨌든 절대값을 옮기면 얘는 이 넓이의 4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의 dx를 4배 해주는 것도 저 풀이 방법의 하나다. 방법 2, 메소드 2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 풀어주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4장에서는 적분에 대한 계산법, 정적분 계산법까지 다 내용을 했고요. 그 다음 196페이지 연습 문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9번. A와 B가 양수이면 저 등식이 성립하는 걸 밝혀라. 제가 지우는 사이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디어가 떠오르셨습니까? 제가 대면 수업을 안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서 이런 문제를 보고 같이 풀면 이렇게 쉬운 문제를 왜 풀지 할까봐 지금 풀어주려고 하는데 약간 주저주저 하게 되는데요.
조만간 저희가 대면 수업을 할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수업 시간에 한번 학생들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숙제라고 하기보다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수업 시간에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 진도는 다 나갔고요. 다음 시간에는 5장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